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 제시, 복지, 교육, 노동 등 구체적 국정 방향 언급 없어. 둘, 인천시의회 청산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본회의장 출입문 확장, 장애인 방청석 설치,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및 점자 블럭 교체 등. 셋, 지하철 안내방송, 시각 저청력 장애인의 무용지물, 소리 크기 너무 작아 도착역 놓치기 십상. 넷, 시각 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 얼마나 향상될까? 수어방송 5%에서 7%로 확대,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높여, 장애 유형별 맞춤 재난정보, 장애인 미디어 평가단 구성, 방통위, 소외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계획 발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 복지, 교육, 노동 등 각 영역에서 어떤 비전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지역 장애인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정활동 관람 및 의사청사 이용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5월 10일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본회의장 출입문 확장, 장애인 방청석 설치, 점자 블럭 교체,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 및 장애인 주차장 도색 등의 정비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본회의장 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확장함과 동시에 주름문이었던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슬라이딩 도어, 미닫이 문으로 교체했고 색이 희미했던 장애인 주차장도 깔끔하게 도색했습니다. 또 본회의장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동형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 비치와 함께 별도로 본회의장 4층 장애인 방청석 설치, 본관과 신관 건물 내 점자블럭 교체 및 신설 등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1991년 준공 후 30년이 지난 인천시의회 청사, 본관동은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지난해 상반기 실시했던
인천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컨설팅 결과를 반영,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은호 의장은 청사시설에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애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의회를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내 도착역을 안내해주는 방송 음량이 너무 작아 시각장애인과 저청력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A씨는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가 너무 작아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40분을 간 적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메트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소리를 키워달라 요청했으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뿐 결국 소리 크기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지하철 열차별 열차 내 칸별 소음 및 스피커 상태에 따라 안내방송 소리 크기가 너무 작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장애인 등이 제때 내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소음 권고 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권고 주행 소음 기준 최대 92d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심하면 90에서 100dB 이상으로 시끄러워지기도 하며 이는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서 언급하는 난청 증상 발현 구간입니다. 안내방송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장애인 등 장애인의 목적지 하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비단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앉은 키가 작아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변경 장애인은 타인에게 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도 겪고 있는 문제이며 안내방송에 의지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내방송이 없으면 정차하는 찰나의 순간에 주변 정보를 통해 역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짧아 주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단체 측은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의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 92dB 구간 및 시간대를 전수조사, 승무지원차의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차량 운영처의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누적 보급률을 올해 안에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22년 한국어 수어 방송의 비율은 높아지고 화면 해설 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은 낮아져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향상되고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올해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보급됩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단체 중심의 미디어, 품질평가단이 구성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은 방통위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5개년 계획입니다. 2022년도 세부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으로 한국 수어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을 현재 5%에서 7%로 높이고 화면 해설 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은 축소 30%에서 25% 하는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나섭니다.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비실시간 방송, VOD에서도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1년까지 지상파 4사, KBS, MBC, SBS, EBS에 한했던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지원을 장애인 단체의 선호도, 시청 점유율 등을 고려해 종편 PPP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했던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올해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보급하고
누적 보급률 3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 TV를 일괄적으로 보급했으나 이용권 제공 등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도 개선합니다. 한편 2022년부터 2024년 재난재해 시 장애 유형에 따라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개발 참여자 간 협력을 위한 이용자 참여 검증단 리빙랩을 구성 운영합니다. 또한 장애인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품질 평가당을 구성 운영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 제도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